우리가 흔히 양반 입에서 욕이 나온다. 왜 욕이 튀어나오는지, 말 못하는 주먹이 왜 운다고 하는지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 번 지적했듯이 저 대한민국 국회는 19대 이전도 똑같을 거고 20대, 21대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들 이미 손상TV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낙제도 보통 낙제가 아니야. 잘했다가 13%밖에 이래 되면 해체해야 될 수준까지 온 거예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22대 국회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 눈만 그렇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전과자 올림픽, 범죄자 월드컵, 종북 세력 동문회하는 것처럼 정치적 점수로는 이미 낙제점을 받은 인간들이 대거 국회로 기어 들어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22대 국회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좌파들의 실체에 대해서 그나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번 공천에서 낙마하는 것을 보고 솔직히 남의 당을 떠나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좌파들 저 돌아가는 꼬라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은 수많은 범죄에 연루돼서 총선에 그렇게 바쁠 때인데 이 와중에도 재판을 받고 있고 조국은 1심, 2심 모두 징역 2년, 한군화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재명은 방탄하겠다면서 이재명이라면 무조건 그 숙이들 사람들을 이재명식 공천으로 다 꽂아놨습니다. 조국은 신당을 만들어서 한군화와 함께 그 정당에 이번 선거를 비례대표로 나서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조국당을 지지할 수 있는지 저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당 저 당을 떠나가지고 조국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박은정 전 부장검사 잘 아시죠?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차규건 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음주와 무면허 사회 운전으로 벌금형 전가가 있는 신장식 대변인, 한미동맹 가스라이팅 논란의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까지 이런 사람들이 모조리 비례대표 명단에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조국,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한군화의 경우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국회의원의 당선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잃게 되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음에도 뻔뻔스럽게 이번 총선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국당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라고 다를 거 없습니다. 이재명은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예서야 할 것이라는 국보법 위반급의 망언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이재명은 지난 8일 인천 계양에서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 설마 이찍 아니겠지라고 말한 뒤에 그 웃는 장면이 생중계가 됐고 심지어 최근에는 세종 유세 현장에서 살만하면 입원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어라. 유권자 비하 발언을 2주 연속으로 했습니다. 선을 넘어도 심하게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요즘 이재명이가 하는 짓을 보면 진짜 이거 막 나가는 사람 같아요. 11일 오후에는 충남 홍성시장을 찾아서 국민 무서운 줄 모르면 회초리를 들고 회초리라도 안 되면 몽둥이로 때렸으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야 주인을 배만하지 않는다면서
윤석열 정권을 폐륜 정권으로 몰았습니다. 와, 이 겁나는 인간들이야. 아니 솔직히 몽둥이로 맞아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몽둥이로 맞아야 될 인간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다하다 못해서 탄핵 암시 발언까지 했습니다. 엊그저께죠. 지난 15일 이재명이가 울산 수암시장 유세 현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박근혜 정권 역시도 그 스슬퍼른 권력조차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촛불 하나 들고 결국 그들을 근자에서 끌어내렸다. 말 안 들으면 내쫓아야 하지 않느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정도면 쿠데타 수준 아닙니까? 공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유세 현장에서 유권자 비하를 넘어서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몽둥이로 때려서 아니면 내쫓아야 하지 않나. 이게 망언 중에 망언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거 엄격히 따지면 지난 3구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 답답하네, 답답해. 이런 발언을 듣고도 여당 안에서는 같은 당 후보의 과거 발언을 두고 수도권 위기론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진짜 이거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매일같이 현장에 나가서 목이 터져라고 싸웠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 투쟁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의 실상과 좌파들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많이 알렸고 결국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만든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 애국 국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지금 4.10 총선에 나서 선수로 뛰고 있는 후보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미안해서라도 남은 총선 기간만이라도 좌파들의 수준 낮은 실상과 망언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고 이걸 우리 국민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더 많이 알려야 하는 게 아니겠냐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좀 싸워라 이게 싸워라. 아니 현실 정치를 보십시오. 이재명이고 조국이고 절대로 정치에서는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번 총선판에 얼굴을 내밀고 기어 나와서 저렇게 뻔뻔스럽게 막말을 하고 다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좌파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판에서 최대한 자극적인 발언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후보들을 공격하면 할수록 좌파들이 결집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짓거리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좌파들이 결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진영을 결집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진영을 리더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고 조국이고 연일 막말을 해대면서 총선판을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우파도 똑같이 좌파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우파 국민들이 결집하고 투표장에 나가서 제대로 된 심판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또 지방선거에서 이겼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결집했기 때문에 이겼던 것이고 우리가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를 가져왔던 겁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는 이 양측이 결집했을 때 우리가 이겼다는 겁니다. 우파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보시라고요. 지난 대선, 지난 지방선거 좌파들도 결집을 했지만 결국은 우파가 이겼습니다. 지금 총선과 마찬가지로 막말을 퍼부으면서 선거판을 어지럽혔고 근거 없는 가짜 뉴스, 음모론 이런 걸 쏟아내면서 실제 공작까지 벌였던 좌파들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차마 이제는 제 입으로 언급하기 싫을 정도로 김건희 여사를 가지고 얼마나 인격 비하적인 짓들을 했습니까? 심지어 대선 전날 이재명은 뉴스타파 가짜 뉴스를 무려 475만 명에게 뿌렸습니다. 그것도 중앙 언론들보다 이재명이가 더 빨리 뿌렸어요. 어떻게 언론도 보지 않는, 언론이 원래 먼저 보도하고 보통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언론도 보도하지 않은 뉴스타파의 보도를 이재명은 더 빨리 알고 이를 SNS에 쫙 뿌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걸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막말을 퍼붓고 자신들의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도록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게 하는 바로 좌파들이 총선이나 선거 때 되면 헛짓거리하는 이 정령적인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전략. 우리는 당하지 않았습니까? 김대엽 병풍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잘 보시면 좌파들이 선거판에서 하는 이런 전략은 과거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명과 조국이 똑같은 짓을 대한민국 2024년 총선판에서 또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겼던 선거를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좌파들은 매번 똑같은 선거 전략을 가지고 선거판을 흐려놓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바로 막말과 가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겼던 선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좌파들의 막말과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바로 팩트에 근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국민들이 가짜와 진실을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 우파 진영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정면 돌파라는 거죠. 정면 돌파. 잘 보십시오. 지난 대선 기간에 뉴스타파가 가짜뉴스 가지고 얼마나 국민들을 선전선동했습니까? 심지어 이재명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나와도 뉴스타파의 가짜뉴스를 들고 나와서 당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한 번에 해치할 수 있었던 게 뭐겠습니까? 바로 팩트에 기반하고 발빠르게 반격했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파가 김만배 신앙님 이 가짜뉴스를 내놓고 당시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발빠르게 바로 조용의 검찰 진술을 공개하면서 반격했던 것입니다. 이때가 불과 대선을 3일 앞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이 그렇게 숨기고 싶어하던 대장동 문건을 딱 밝히면서 반격을 퍼붓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러한 팩트가 공개가 되다 보니까 메이저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진실을 보도할 수밖에 없었고 좌파들이 가짜뉴스가 우리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니까 우파의 공개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을 뿐더러 국민들이 이런 걸 통해서 우파들이 결집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게 증명이 됐던 겁니다. 정치권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말하는 중도층에서도 진실을 통해서 이재명을 심판해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대선에서 이겼던 방법이라는 겁니다. 전략이라는 겁니다. 얼거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좌파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선거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들이 여당일 때도 또 야당일 때도 똑같이 막말과 가짜뉴스로 선거를 흐트려 놓고 어떻게든 우리 국민들을 속이려 했던 것이 바로 좌파들의 한결같은 선거 전략이었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이겼던 방식 그대로 팩트에 근거를 해서 반박을 하고 반격하면 되는 겁니다. 총구를 좌파들을 향해서 겨누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좌파들의 막말과 가짜뉴스를 정면 돌파해서 선거에서 이겼던 방법이라는 거. 이거는 국민의힘이나 우파 전체가 다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도 한번 보십시오.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이 왜 이재명의 위성정당이 아니라 조국당에 더 지지를 보내주고 있겠습니까?
바로 이재명의 실체하고 이재명이 만들려는 위성정당의 실체가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 갖다 못해서 아주 시뻘겋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손잡은 진보당에서 추천한 비례대표들 한번 보십시오. 시뻘겋다는 공통점도 있겠지만 모두 통진당과 연관이 있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것뿐입니까? 시민단체 추천이라고 포장지를 씌워놨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과거 친북 반미 행적이 발각돼서 자진 사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런 자들을 추천했던 심사위 가만히 친북단체 추천이라는 것이 발각이 돼서 이제는 이재명이가 만들겠다던 비례연합이 와해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좌파라고 해도 시뻘건 종북 좌파는 지지를 못하겠다는 게 좌파들의 내부 발작인 겁니다. 결국 결집을 하지 못하니까 이재명의 위성정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반면에 조국이 그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동시에 이런 걸 알려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위성정당의 실체하고 조국당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밝히면 야, 이 큰일 났구나. 시뻘건 도배질이 돼 있는 이런 정당들 과연 국민이 선택을 하겠습니까? 조국당 안에 어떤 자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지 이것도 하나하나 세세하게 계속해서 알리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포인트는 총구가 내부가 아니라 외부를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총선이 2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지금 여론 흘러가는 것을 보면 답답하시고 화도 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선거에서 우파가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우파들의 힘을 믿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를 거구 가짜로 비하하면서 계멸까지 이야기했던 저들의 과거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그리고 그 치욕스러운 5년을 견뎌내고 그들이 말한 100년, 50년이 아니라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그때 우리 손을 잡아준 것은 기성 정치인들이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 있던 우리 우파 국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아픈 기억입니다마는 제가 문재인 정권 초기 우파 집회에 사회자라는 이유로 감옥에 갈 때도 좌편향된 언론들이 제 실명과 얼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심지어는 제가 제수복을 입은 사진까지도 공개했습니다. 가족이나 친지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저를 응원하고 제 옆에 계셨던 분들이 바로 지금의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개인적으로 가족에게도 너무 미안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제 옆에 있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파 국민 여러분들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식으로 서로에게 용기와 믿음을 준다면 우리는 결집을 할 수 있고 그 결집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 저는 끝까지 가지고 갈 겁니다. 힘내셔야 합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라도 똘똘 뭉쳐서 자유 우파가 살아있다는 걸 반드시 보여줍시다. 자, 오늘 또 일요일이라 많은 분들이 이제 종교활동을 하러 나가실 텐데 오늘 또 좌파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눈을 부라리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